예, 안녕하세요. 합격여고학원 부원장입니다. 오늘 요즘 신종 코로나가 대유행하는데 위험을 뚫고 여러분을 여기 오시게 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이제 간단히 이제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아직 뭐 종합반 등록하신 분들도 대다수고 등록 안 하셔가지고 궁금하셔가지고 한번 뭐라고 얘기하는지 궁금하셔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 아직 몇 분 계시구나.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이제 또 MS 반분들 MS반분도 두 분 계시고, MS반 같은 경우는 이제 커리큘럼 설명하면서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제 여러분들 뭐 아까운 시간이니까 오늘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이제 간단히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자료 하나씩 간단한 내용들 받으셨죠? 그렇다면은 일체 이제 저희 이제 종합반하고 이제 MS반 운영하는 목적 간단하게 나왔죠. 여러분들이 이제 2021년도에 필 합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올해 다시 이제 종합반과 MS반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1년 동안 이제 저희 종합반하고 MS반은 어떻게 운영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듣고 공부하시기 위해서 종합반을 등록하셨듯이 이제 기본 커리큘럼이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기출문 객관식, 핵심정을 이렇게 크게 네 코스로 이제 나눠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이제 기본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반 분들 같은 경우는 민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연과학까지, 그리고 우리 MS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법 물 시작해가지고 특허법을 완성하고, 또 MS반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공부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MS반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시험 진도나 어떤 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동차를 노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MS반 같은 경우는 특허법 2차 강의도 다 제공되고, MS반이 특허법 2차 강의가 제공되니까 당연히 1차 종합반 분들한테도 제공되겠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1차 종합반 같은 경우는 공부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던 분들이니까 1차까지는, 2차까지는 강의 커버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1차 전과목 종합반 하시는 분들은 기본 강의부터 이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대략적인 커리큘럼이 여기 나눠드린 그 새로 된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3월부터 7월 달까지 대부분 기본 강의를 저희가 마칠 계획이에요. 민법부터 시작하고 특허법은 MS반과 아침에 같이 하는 아침에 1시간 수업으로 기본, 중급, 판례, 뭐 기출, 객관식, 최종 정리, 중간에 뭐 심사 기준, 최신 판례가 들어가겠지만은 아침 1시간 수업으로 특허법은 12월 달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도록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MS반 같으신 경우에는 아침 9시에 출석을 하셔가지고 특허법 1시간 들으신 후에 1시간 복습하신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진도에 맞춰서 나가시고, 우리 이제 종합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기본 강의 이제 민법부터 시작할 거예요. 민법하고 특허법 아침에 1시간씩 수업.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 일반 수험생들은 특허법 들어가기 전에 민법을 완강을 하고 그 다음에 특허법을 들어가는 케이스가 이제 대다수예요. 그래서 우리 종합반 분들께서 이제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민법을 완강하고 특허법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민법도 아직 안 끝났는데 특허법 같이 들어가냐고. 그런데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특허법은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수업하거든요. 1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민법을 배우지 않더라도 그 앞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민법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들도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아침 9시 출석하시고 오전 수업 들으시고 이제 민법 강의 들으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종합반 분들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수업 듣는 비중이 높을 거예요. 왜냐? 아침에 특허법 1시간, 이제 3월부터 3, 4월 달 민법 끝나고 상표법 끝나고 디자인보호법. 근데 이제 중간에 자연과학도 하나 둘씩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월 같은 경우를 가정하면은 이제 3월 2일부터 이제 시작할 예정인데
3월 2일부터 시작하면은 아침에 이제 대부분 그 과목들 특허법 1시간, 전체적으로 이제 조윤중 변리사가 1년 동안 어떻게 MS반 아침 수업을 운영해 나갈 건지 간단히 이제 OT를 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이제 민법 수업이 있으실 거예요. 민법 수업. 그렇다면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무조건 아침 9시까지 출석을 하셔야 돼요. 9시까지 출석을 하시고 오전에 1시간 동안 특허법 강의 듣고 복습하고 점심 드시고 오후에 이제 민법 강의. 그리고 이제 대부분 수업이 하루에 3시간 반 정도. 수업은 대부분 이제 특허법 이외에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3시간 반 수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3시간 반짜리 수업을 3, 4월 달 2달 동안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특허법 민법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마 3월 말 정도나 4월 초 정도에 자연과학이 하나 들어갈 거예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가장 어려워하시고 그래도 기본 잡아놓으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아마 3월 달에 이제 물리 기본 강의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물리 기본 강의가 플러스된다 가정을 하면은 아침 9시에 오셔가지고 오전에 특허법 수업 듣고 오후에 민법 수업 듣고 저녁에 물리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민법 같은 경우는 양이 많으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에요. 근데 이제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타임 수업이에요. 그래서 3월달 물리 같은 경우는 화목 저녁인데 화목 저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시는 게 하루 종일 이제 수업을 이제 듣게 되세요. 그래가지고 좀 피곤하실 것 같은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피곤하시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소시적에 다 한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희가 고등학교 다니는 거의 한 30년 전에는 아침 8시까지 학교 가가지고 11시까지 학교에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요즘 고등학교는 안 그렇다면서요. 요즘 고등학교는 몇 시에 학교 가요? 가장 어리신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몇 시까지 학교 가셨어요? 7시까지. 아직도 그렇게 일찍 가요? 학교를? 그래가지고 몇 시에 퇴근해요? 학교에요. 몇 시에? 고등학교 때. 아직도 더 일찍 학교 하시는 학생들은 안 계시나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상.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렵다는 자격시험 중에 하나인 변리사 시험을 대학 캠퍼스 낭만 느끼는 것처럼 여유있게 공부하면서 시험 합격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렵겠죠. 왜냐? 그래도 우리나라 5대 자격증 하면은 변리사가 꼭 포함 되는데 이 어려운 시험을 여러분들이 여유있고 낭만 즐기면서 공부를 하면 합격은 절대 불가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이트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얼핏 보면은 타이트하게 공부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타이트하게 공부는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전 9시까지 오는 게 좀 타이트할 수 있지만 9시, 오전에는 1시간 수업 있고 오후에는 3시간 반짜리 민법 강의 있고 주중에 2번 정도 자연과학 수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이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특허법은 아침에 쭉 나가는 거고 이제 오후에는 민법, 저녁에는 자연과학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7월달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수업 듣는 비중이 좀 높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 과정이 다 끝난다. 기본 과정이 끝나면 어떤 과정이에요? 중급 강의죠. 중급 강의부터는 또 강의들 횟수가 짧아져요. 대부분 기본 강의 같은 경우는 민법이 40회에서 45회. 강의 계획서에는 40회로 나갔는데 꼭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소화하시거나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2, 3회에서 많게는 5회까지 보강을 하더라고요. 민법 기본 강의는 그래서 40회에서 45회, 특허법 기본 강의는 16회, 상표법 기본 강의는 16회, 디자인보호법 기본 강의는 10회, 그리고 자연과학 기본 강의는 대다수 요즘에는 물리, 화학, 생물 같은 경우는 16회 정도를 해요. 그리고 지구과학은 8회. 이렇게 기본 강의는 총 구성되어 있지만 중급으로 넘어가면 강의 횟수가 쫙 낮아져요. 민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최대 45회 했던 수업 같은 경우는 중급 강의 같은 경우는 20회에서 25회. 특허법 같은 경우는 8회, 상표법 같은 경우는 8회. 그리고 일반 자연과학 핵심 정리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8회. 그렇다면은 40회 하던 수업을 20회로 하면 그만큼 수업 시간이 또 줄어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종합반 여러분들은 저희 학원에서 하는 모든 강의, 실강, 동영상 다 들으실 수 있어요. 무제한으로 다 들으실 수 있어요. 단 지구과학만 한 번씩 들으실 수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제대로 공부를 하시고
기본 강의를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복습을 하신다면 중급 같은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 들으실 분도 있겠고 중급 강의를 패스하시고 자습하실 때 더 효과적인 성적이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급 이후로부터는 여러분들 우리가 강의를 지정해 주더라도 여러분들의 진도나 성적에 맞춰 가지고 선택해서 들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그렇다면은 대부분 이제 8월 넘어가고 9월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수업 듣는 시간 같은 경우는 아침 수업 위에 거의 일주일에 한두 시간, 아니 뭐 1, 2회나 많게는 3회 정도밖에 안 되고 자습 시간이 엄청 늘어나겠죠. 자습 시간이. 그리고 갈수록 이제 자습 시간이 늘어나고 자습 시간이 늘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느냐는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베이스를 얼마나 다져놨는지에 따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기본 강의를 충분히 공부를 안 하시고 좀 여유 있게 공부하셨던 분들은 후반기 자습 시간이 너무 스스로 공부해야 될 시간이 많아질수록 중도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기본, 중급, 기출, 핵심 정리 이렇게 4단계로 해가지고 기본 같은 경우는 8월까지 마감될 거고 그 다음에 뭐 기출 객관식 같은 중급 강의는 이제 5월엔 중간중간 들어와서 10월까지 그 다음에 기출 객관식 같은 경우는 12월 그리고 핵심 정리까지는 1월까지 이제 다 마감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종합반 등록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수업 같은 경우는 종합반 이제 별도로 하는 멘토링 과정이나 모의고사 같은 건 있겠지만은 대부분 수업 같은 경우는 단과 수강생들하고 이제 같이 들을 케이스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종합반 수강생이든 MS반 수강생이든 MS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수강 신청할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민법 기본 강의를 듣는다. 그렇다면 이제 수강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 수강 신청 방법은 뭐냐? 데스크 앞에 수강 신청 컴퓨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지를 통해서 3월 달에는 민법 강의 수강 신청하십시오 하면은 데스크 앞에서 수강 신청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수강 신청을 하시고 수강증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듣고 싶다. 동영상을 듣고 싶으실 때는 크게 학원 홈페이지 가면 복습 동영상 신청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복습 동영상 을 신청하시고 승인이 되면은 동영상을 수강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강 신청할 수 있는 복습 동영상 같은 경우는 현재 내가 실강을 듣고 있는 강의 하나예요. 그런데 내가 실강을 예를 들어 민법 강의를 듣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여기 종합반 오기 전에 민법 강의를 한번 해서 그래도 한 중급 강의를 한번 더 듣고 싶어요. 중급 강의를 미리 듣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수강하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학원 데스크에 오시면은 그 복습 동영상 신청하는 장부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홈페이지 아이디하고 들으실 강의 그리고 종합반이라고 적어주시면 그 강의는 승인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수강 실강 신청, 동영상 신청 이건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MS반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법만 아침 수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법 모든 교재는 다 무료 제공이고 종합반 같은 경우는 대다수 교재가 다 무료로 제공돼요. 저희 합격해법학원 출판사가 에듀비인데 에듀비에서 나오는 모든 책들은 다 제공되는데 일부 민법이나 자연과학 몇 과목 중에서 외부 출판사 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법 같은 포인트 민법 같은 경우는 유효원 강의를 듣는 포인트 민법 거기는 이제 고시계 출판사에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화학 원동진 선생님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 별리더 화학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친구들이란 출판사에 나와요. 그 타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만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되고 그 이외의 책들은 종합반 분들한테 이제 모두 제공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듣는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1차적으로 이제 출석으로 파악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지금 올해 이 종합반 분들이 이제 4기차인데 저희가 이제 솔직히 이제 1회에서부터 3회까지 3기까지는 대부분 아침 수업 시작 직전에 출석을 불렀어요. 그래서 출석을 부르고 조윤중별에서 직접 수업하면 출석을 불렀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이제 뭐 성인이고 해가지고 약간 출석 같은 경우 자율적인 시스템이 좀 이제
좀 편의를 많이 봐드렸는데 이게 가장 단순하게 이상하게 1, 2, 3기 딱 비교해 보면은 출석 가장 열심히 하신 분들이 꼭 합격하더라고요. 출석 가장 열심히 하신 분들이 이상하게. 왜냐면 이제 처음에 아침 특허법 아침 1시간 수업을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한 1, 2년 이상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처음 배우는 과목이고 낯서니까 1, 2년 미리 공부하신 분들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민법 기본 강의가 끝나고 모의고사를 본다. 그러면 MS반 분들 같은 경우 막 70, 80점 받고 대부분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40점에서 50점 정도 맞아요. 그게 대부분 5월 달에 시험을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 봤을 때 1년 뒤에 지금 5월 달에 민법 8, 90점 맞는 분이 내년 2월 달에 시험 합격할 확률이 높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5월 달에도. 근데 2월 달에 막상 시험 보면은 1, 2년 공부하신 MS반보다 공부 처음 시작하신 종합반 분들이 합격률이 더 높아요. 종합반 분들이. 왜? 거기에서 가장 큰 1차적인 그 다른 이유는 나중에 또 얘기 드리겠지만, 이제 시간 나오면 얘기 드리겠지만, 가장 거기서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먼저 출석이더라고요, 출석.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출석을 저희가 좀 강하게 강제력을 부여하기로 했고, 이전까지는 최소한 10시 반까지 오셨으면 됐어요. 1기부터 3기까지는.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3월부터 저희가 이제 9시에 출석을 부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종합반하고 MS반 같은 경우는 지정 강의실 제공된다고 얘기 들으셨죠? 그 강의실에 오면은 책상에 여러분들 이름이 딱딱딱 적어져 있을 거예요. 부착돼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9시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름이 부착된 책상에 앉으셔가지고 그 한 달은 그 책상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뭐 1년 내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자리는 바꿔드릴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아침에 9시 출석, 그리고 이 아침에 9시 출석을 예를 들어서 3월부터 7월 달까지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9월부터 10월부터 가장 중요할 시기부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자신도 모르는 동기부여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했으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평가할 수 있는 가장 먼저 이제 출석이고, 이제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볼 거예요. 얘를 가장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이제 빠르게 보시는 모의고사는 이제 민법 기본 강의가 끝났을 때 민법 모의고사 이제 보실 거고, 그 다음에 특허법 같은 경우는 아침에 쪽지 시험을 자주 볼 거예요. 특허법 같은 경우는 아침 수업에 쪽지 시험을 볼 거고, 그 다음에 7월 달부터 시작되는 이제 산재법 월말 모의고사가 있어요. 산재법 월말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12월 달까지 매달 말 보실 거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민법 모의고사를 대부분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자매학원인 또 합계법학원 신림동에 있어요. 거기 이제 예전에 이제 변호사 시험이나 법무사 시험, 그 다음에 노무사, 그 다음에 과거 사법시험 문제풀이 많이 있어가지고 변리사 시험보다 좀 이제 다양한 문제풀로 여러분들은 이제 민법 모의고사를 최소한 올해 한 5, 6번 이상은 이제 보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의고사를 보고 그 성적에 맞게 여러분들은 이제 상담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이제 아침 수업 전에 이제 원서를 작성해 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시험 경험이 있는지, 공부는 해본 경험이 있는지, 무슨 전공인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4명 정도에서 5명 정도 이제 조원을 이제 구성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조원을 구성해 주시면 뭐 여러분들 뭐 아침에 뭐 점심 때 뭐 식사를 같이 하시던,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뭐 간단하게 뭐 티타임도 가지시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또 조별로 이제 상담이 들어갈 거예요. 조별로 거의 이제 비슷한 성향, 비슷한 뭐 어떤 학습 레벨에 맞춰가지고 시험 경력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조별로 조원을 구성해 드릴 거고, 그 이제 조별에 맞춰가지고 조별 상담이 들어갈 거예요. 매달이나 이게 순차적으로 조별 상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조별 상담을 통해 가지고
개별 상담 같은 거 원하시는 분들은 개별 상담, 그리고 수시 상담이 필요하실 분들이 있어요. 뭐 이제 3, 4월 지나가지고 수업을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나 뭐 이제 지도에 잘 안 따르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수시 상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하여튼간 뭐 진도나 어떤 학습 컨디션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1, 2, 3년 동안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반추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 자신이겠죠. 여러분들 자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여기에 이제 하도 밑에 너무 이게 오리엔테이션이 썰렁한 것 같아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이제 한번 뭘 적어볼까 하다가 뭐 여러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저기 노량진에서 뭐 행정학 강의하시는 뭐 김덕환 선생님이 뭐 학생들 홍보하기 위해서 자기 공부 방법 적어놓은 것 중에서 잠깐 여기서도 몇 개 참고를 했는데 대부분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니까 얼마나 공부해야 돼요, 얼마나 책을 많이 봐야 돼요, 이렇게 많은 뭐 질문 같은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사실은 정답이 없고 최대한 많이 보는 사람이 합격률이 높아요. 그리고 결국 최대한 많이 본다는 거는 내가 합격 확률 100%를 항상 유지하는 거거든요. 유지하는 거. 최대한 많이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제 누구나 다 내년에 합격하고 최종적으로 합격해서 변리사가 되는 꿈을 갖고 여기 이제 종합반 등록하셨고 종합반 등록할 예정이시라서 지금 이제 열정이 넘치세요. 열정이. 지금 이제 당장 내일 뭐 마음만은 내일 시험 보면은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가짐이 되셨는데 대부분 이 마음가짐이 7월 넘기기가 힘들더라고요. 7월 넘기기가 마음가짐이. 우리 앞부분 왜 7월 넘기기가 힘들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 슬럼프도 오고, 예, 슬럼프도 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생각이 많아서. 생각이 많아서. 왜냐? 마지막에 있는데 수험생활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점이 남과 비교하는 거더라고. 남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종합반이라는 한 공간에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같이 공부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막 이제 조언도 구성되고 같은 뭐 조언이 아니더라도 다른 친구들 보면은 뭐 나랑 똑같이 뭐 4시간 공부했는데 어떤 친구는 잘하는 것 같고 나는 이 친구랑 똑같이 4시간인데 왜 나는 안 될까 막 이런 식으로 막 비교를 하고 또 남의 얘기도 많이 듣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수험에 있어서는 가장 큰 독이더라고요. 왜냐 여러분들 생긴 것도 다 다르듯이 뭐 공부해왔던 패턴 공부했던 습관들이 다 다르는데 어떤 일률적인 점수라는 목표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점수만 보이고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90 똑같이 공부해서 90점 맞고 나는 50점 맞았는데 그렇다면은 나도 나의 방식에 따라서 속도와 방향을 가지고 천천히 하면 결국 시험 볼 때 2월 말 1차 시험 때 90점 100점 맞으면 되는데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항상 남들한테 맞춰가더라고요. 남들한테 맞춰가.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자기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항상 보여주기 위한 공부, 남을 위한 공부가 돼버려요. 남과 비교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합반 하시면서 조언 구성이 되고 다른 조언이고 뭐 이제 다른 곳에서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하더라도 항상 그런 부분, 남과 비교하는 부분. 왜?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반증은 기본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1위에 여러분 스스로 복습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만의 공부하는 방법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7월달 이후에 열정이 꺾이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그 반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이제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단순하게 말하면은 시키는 대로 열심히 따라오세요. 아침 출석 9시. 어떻게 보면 이게 민법 공부, 특허법 공부보다 가장 쉬운 거잖아요. 이건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9시까지 오면 되는 거잖아요. 특허법 공부보다 어려울 것 같아요. 민법 공부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아침 9시가. 어려울 것 같아요? 쉽겠죠. 이걸 하시면 가장 쉬운 것부터 하시면 돼요. 가장 쉬운 것부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3월부터 7월달까지만이라도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얘기 이게 빠졌는데
3월부터 7월달까지는 2차 시즌이 겹치니까 여러분들 지정 강의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제공될 거예요. 주말에는 이제 제공이 안 돼요. 3월부터 7월달까지는. 그러니까 주말에는 여러분들이 뭐 집에도 쉬셔도 되고 아니면 가까운 인근 도서관이나 아니면은 뭐 학원 뭐 잠깐 빈 타임 있으니까 잠깐 나와서 이제 공부를 하셔도 되고 7월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주말 상관없이 계속 제공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정 강의실 같은 경우는 3월부터 6월달까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7월부터 내년 시험 볼 때까지는 이제 주말도 상관없이 이제 매일 제공된다는 걸 그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오리엔테이션 뭐 이제 수강 신청 방법 어떻게 출석 뭐 대략적인 얘기 이제 다 드린 것 같고 혹시 여기까지 이제 이 이야기 들으시고 뭐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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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반 동안 공부해야죠. 자습해야죠. 예. 자습하셔야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역삼에 있다 보니까 아침 9시가 오면은 좀 이제 직장인분들한테 이제 치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침 9시 정도까지는 와야지 어떻게 보면 하루 패턴 오전 자습 시간이 확보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 뭐 3기까지 해가지고 뭐 10시 반, 11시 이렇게 출석 체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항상 그 시간대 맞춰보세요. 그 시간대. 그리고 자는 시간은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느껴보셨겠지만은 자는 시간은 불규칙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컨디션 조절할 때. 내가 12시에 자다가 2시에 자다가 3시에 자다가 자는 시간은 상관없는데 일어나는 시간이 항상 수험생들한테 중요한 건 일어나는 시간에 항상 일정 패턴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일어나는 시간은. 내가 2시에 자더라도 예를 들어서 7시에 일어나고 저녁 10시에 자더라도 7시에 일어날 수 있는 패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좀 여러분들은 수험생이니까 좀 일찍 일어나시고 아침 9시 정도가 가장 맞는 패턴이겠다. 이런 거.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큰 이유는 없고 9시까지 와야지 그래도 오늘 하루 좀 알차게 보낼 수 있겠구나. 그리고 9시 출석 시간이 딱 정해지면은 그래도 일어나는 패턴이 일반적인 패턴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상적으로. 예. 또 궁금하신 거? 예. 예, 그 전에 학원 대부분 한 7시 정도는 오픈해요. 7시부터 이제 우리 청소하는 분께서 청소하시니까 학원 한 7시 정도에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 전에 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까지 또 궁금하신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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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필수로 들어야 되죠. 필수로. 왜, 이미 공부하신 과목들 같은 거 있으세요? 민법 기본 강의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어요? 네. 듣고, 듣기만 하셔가지고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제 들으면 이제 다 하실 거예요. 들으면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셔야 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강의는 어떤 강의 들으면 들을 때는 다 할 것 같아요. 들을 때는. 왜? 말로 풀어서 내 귀에 들어오니까. 내가 아무 노력을 안 해도 귀만 열어놓고 있으면 아무 노력을 안 해도 다 들어오니까. 강의 들으면은. 그래서 이제 공부 안 되는 친구들의 하나가 강의에만 의존하려고 해요. 강의에만. 근데 강의에만 의존해 강의만 다 들어가고 합격하면 이 세상에서 시험 떨어질 분 하나도 안 계세요. 어떤 시험이면 강의만 들어도 합격한다.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기본 강의는 필수고 중급부터 선택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소리로 듣고 내 눈으로 텍스트를 보고 그 텍스트를 내가 반복해가지고 나만의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강의만 계속 의존하면은 언어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소리를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 막상 텍스트를 봤을 때 텍스트 문장이 바뀌었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듣고 읽고 쓰고 이것도 수험도 3일체가 돼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 이제 다른 분들도 다 뭐 똑같은 이제 사항이 될 거예요. 강의를 그렇게 중급까지 듣고 만약에 그 들은 만큼 복습해 하셔가지고 텍스트를 보건 문제를 보건 어느 정도 골라내고 어느 정도 남들에게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된다. 그렇다면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단순히 강의를 들으면은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거다. 이랬을 때는 본인의 실력하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알고 있는 실력하고 실제 실력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강의로만 들었을 때는. 결국 강의를 듣고 그 텍스트를 내가 얼마나 눈에 익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력 차이 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번 나중에 그거는 별도로 한번 상담 받고 선택을 하세요. 저희가 이제 얘기만 듣고 단순히 중급 강의까지 마쳤는데 어느 정도 실력인지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실력돼 있는데 차라리 뭐 기본 강의 다시 듣는 것보다 차라리 이제 중급 강의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뭐 강의 들으면서 텍스트를 복습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으니까. 예. 또 궁금하신 거? 예, 종합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일반 응시생들 합격률이 한 20% 되잖아요. 우리 1, 2, 3기까지는 그렇게 많이 높잖아요. 좀 높았어요. 한 30%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올해 처음부터 출석하고 이걸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내년 같은 경우는 진짜 한 40, 50%까지 올려보자. 이것만 제대로 된 여러분들한테 이런 생활 패턴 습관들만 제대로 각인시켜 드리면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할 시기 혼자 스스로 공부해야 될 시기가 오거든. 종합반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기본 강의 듣고 중급 강의 듣고 그 강의 들으면서 잠 안 자면서 복습하고 외우는 시간들이 뭐냐면 이제 올해 1차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보잖아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보잖아요. 결국 12월 달, 1월 달, 2월 달 공부하기 위해서 3월 달부터 공부를 하거든요. 12월, 1월, 2월 이 시간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자료를 만들고 내가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어야 이 시간대에 집중할 수가 있지. 만약에 그 기간 기본 중급 이 3월부터 11월 달까지 나만의 정리 자료라는 게 뭐 서브 이런 게 아니라 나만의 이제 공부 패턴들 방식이 안 나왔을 때는 이때부터는 이제 거의 3월부터 오더라도 이제 거의 그러기 상태가 나와요. 왜냐? 공부를 정리를 안 해놨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남들은 이것도 보는데 나도 저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태 오거든요. 근데 이제 3월부터 11월까지 충분히 따라와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정리만 된다면 12월, 1월, 2월 달에는 자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정리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집중을. 그 과정이니까.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예. 예. 예, 예. 네. 만약 개별 상담 받으려면 언제든지 이제 신청하시면 되고, 대부분 이제 아침 이제 수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쭉쭉 나가니까 이제 조윤중 변리사가 그걸 다 공지를 해줄 거예요. 뭐 단톡방이나 이제 단톡방도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다 공지를 해줄 거예요. 네, 또 궁금하신 거? 네. 예. 예, 선택해서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뭐 최소한의 이제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샘플 강의를 통해서 이제 비교해 보실 수도 있고 저희한테 이제 저희가 이 선생님은 이런 쪽에서 강점이 있고 이 선생님은 이런 쪽에 강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 뭐 어떤 과목 들으라고 뭐 이제 선생님까지는 저희가 이제 지정 못 해드리고 다들 이제 저희 이제 학원의 소중한 선생님이니까 어떤 선생님한테 다 들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의하시는 이 선생님 그 선생님들에 대한 장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어차피 그렇게 막상 이제 들을 시간은 없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종합반 분들 같은 경우 나중에 이제 그 다른 선생님 강의도 이제 동영상 신청해갖고 스킵 하면서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 뭐 참고하셔도 되니까 종합반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가 이 선생님 강의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생님만 강의 제공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 강의하고 책도 다 제공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강의를 이제 선택에 딱 들으셨으면 결국에는
계속 누누이 강조하는데 자기만의 공부보다는 자기만의 공부. 여러분들도 예전에 이제 다 나름대로 공부 한때 이제 소시적이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셨고 뭐 다들 대학교 가셨고 공부해봤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상담 보시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가장 단순하게 여러분들 다 수능 시험 보셨죠? 수능 시험 보셨죠? 수능 시험하고 변리사 시험의 차이점이 뭘 것 같아요? 수능하고 여러분들 다 수능 경험해 보셨잖아요. 수능 여기 잘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때는 좀 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변리사 시험 잘 보시면 될 거고 수능하고 변리사 시험 차이점이 뭘 것 같아요? 우리 앞에 분 뭘 것 같아요? 차이점이 좀 비슷해요. 수능 시험하고 변리사 시험의 차이점 단지 이거예요. 시험 보는 과목만 틀려요. 시험 보는 과목만. 수능 시험하고 변리사 시험의 차이점은 뭐냐? 시험 보는 과목만 틀려요. 그렇다면 공부하는 형식, 내용, 방법들 똑같아요. 단지 과목만 틀려요. 수능은 언어영역 받고 변리사는 산지법 보고. 근데 언어영역 공부 방법하고 산지법 공부 방법 이 내용이 다르니까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수능 언어 영역 잘 보려면 뭐예요? 기본 강의 듣고 복습하고 문제 많이 풀고 오답 노트 만들고 정리해서 마지막 시험 보기 전날 정리해서 딱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산지법도 똑같아요. 기본 강의 계속 듣고 처음이니까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두세 번 반복하고 문제 풀고 오답 노트 만들고 정리해서 들어가고 시험 보기 전날 딱 정리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형식하고 방법은 똑같아요. 공부 방법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능을 한번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공부 방법은 다 알고 계세요. 단지 뭐냐 이제 변리사 보니까 대부분 이공계 분들이라서 법학 과목은 뭐 있으니까 뭐 특별한 공부 방법이나 변리사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뭐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오는데 사실상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 형식이나 내용이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걸 이제 다시 찾아야 되는데, 과거는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가둬놓고 공부하라고 시켰고, 또 이제 뭐 고등학교는 졸업 안 하면 뭐 수능 시험 봐도 졸업 못하면 대학교 못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공부하다가 뭐 나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종합반 하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은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시험 안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는 모든 고시 시험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자율성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못하는 케이스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어린 친구들이나 어떤 습관이 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진짜 빨리 합격을 하더라고요.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 고등학교 3학년처럼 1년만 공부하시면 다 합격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못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죠. 못 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이야기가 또 이상하게 좀 오래 가는 것 같고, 또 궁금하신 거? 네. 예. 10시 반 정도 돼요. 저녁 수업은 대부분 10시 반 정도에 끝나요. 그러면 뭐 정리하고 나가시면 11시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자연과학이 이제 항상 저녁 타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민법하고 같이 들을 때는 민법이 이제 대부분 오후나 뭐 이 타임 때니까 저녁 시간대 있을 거고, 대부분 뭐 이제 물리가 끝난다 그러면 뭐 대부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합반들을 위해서 대부분 오후 시간대 맞춰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이 듣는 강의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은 오전 수업 듣고 오후 수업 듣고 저녁 타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처음에도 강조했듯이 한 3월부터 7월까지만 수업 비중이 높지, 그 이후에는 수업 비중은 낮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3월부터 7월까지 수업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확보되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주어진 커리큘럼에 따라서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시로 이제 뭐 여러 이제 상담해 주시는 이제 변리사님들이나 강사님들도 많이 얘기해 드리겠지만, 여러분들도 은근한 대부분 수험생들 패턴이 이렇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만 열심히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만.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만 열심히 가려고 하는데, 시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하기 싫은 거를 해야지 합격할 수가 있어요. 하기 싫은 거를.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9시까지 오셔야지 합격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물리가 아무리 싫더라도 그래도 재미있어지진 않더라도 거부 반응이 안 나올 때까지 하기 싫더라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기 싫은 거를 하시는 그 노력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시고 뭐 이제 대략적으로는 이제 운영에 관해서는 이제 얘기 이제 드린 것 같고 종합반 MS반 어떻게 1년 동안 진행되는지 이제 다들 감은 오시죠? 감은 오시죠? 그러면 더 질문사항 없으면 그냥 OT 마칠까요? 뭐 더 질문사항 같은 거 없으세요? 예. 예. 예, 예.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우선은 이제 문자 드리고, 그리고 이제 좀 올해가 이제 좀 이게 좀 타이트한 이유가 뭐냐면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보면은 1차 시험이 끝나고 좀 일주일 정도 텀이 있었어요. 일주일 정도 텀이, 예를 들어서 대부분 2월 마지막 주 보다 보니까 일주일 텀이 있어야 하고, 그 일주일 사이에 또 지금 이제 우리 종합반 분들도 많이 안 오셨는데 1차 시험 끝나고 이제 등록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1차 시험 한번 봤다가. 그래가지고 일주일 정도 텀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개별 안내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유 있게 이제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올해 같은 경우는 29일 시험이 끝나고 바로 일요일 다음에 월요일에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일주일 정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적응하시라고 뭐 이제 수업 그 진도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나가실 거예요. 많이 안 나가실 거니까 일주일 동안은. 근데 이제 3월 2일부터 이제 출석은 9시에 부를 거고, 이제 그 출석은 항상 타이트하게 저희 이제 담당 직원분께서 이제 항상 부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얘기 안 드렸구나. 아침 9시까지는 필인데 가시는 건 자유예요. 가시는 건 자유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까지 오셔가지고 뭐 수업 1시에 뭐 만약에 수업이 없다 그럼 1시에 가셔도 돼요. 2시에 가셔도 되고 아침 수업만 끝나고 가셔도 되고. 근데 아침 9시는 필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7월달까지 한 잘 지키시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왜 그랬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다들 똑똑하시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이제 한번 종합반 MS반 하기로 하셨으면은 한 진짜 우선 7월달까지만 내가 아침 9시까지 출석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각오하고 그걸 지켜보세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에 따라 가지고 아침에 뭐 오기 뭐 역삼역 뭐 이제 직장인들도 많다 보니까 무거운 가방 메고 막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지만은 내가 나중에 2, 3년 지나가지고 그 러시아 출근 시간대를 피해가지고 좀 여유 있게 변리사들은 한 10시, 11시까지 출근하는 데 많거든요. 그 여유 있는 출근 시간을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더 이제 운영 사항에 관련된 거니까, 이제 우리 종합반 분들하고 MS 분들한테는 이렇게 지정 강의실이 이제 제공될 거예요. 아마 그 지정 강의실이 이제 201호가 제공되지만, 이제 또 이제 강의실이 오픈되다 보니까 강의실이 안 맞아가지고 뭐 독서실을 사용하실 뭐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독서실이 이제 이 3층 안쪽에 있어요. 그러면 종합반이나 MS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독서실 사용하시면 이제 50% 할인되고, 그리고 이제 민법 책들 같은 경우는 좀 두껍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책을 놓고 다녀야 되는데, 이제 2층하고 3층에 이제 사물함이 있어요. 그 사물함 신청을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사물함 같은 경우는 키 보증금이 10,000원이에요. 키 보증금이 10,000원이고 2달 사용료가 10,000원. 그거는 2층 데스크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책이 무겁거나 뭐 놓고 다니실 거 있으면 사물함 신청해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가 이게 심각하게 퍼지는 상황, 이렇게 사선을 뚫고 오시게 해서 이제 죄송하고요. 원래 이런 그냥 문자로만 또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잘 안 되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뭐 오리엔테이션 별 내용은 없었지만 이렇게 먼 길 오시게 해서 죄송하고, 내년 이맘때는 여러분들 다 뭐 1차 시험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 이맘때 이맘때 2차 공부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제 나중에 공부를 시작하시면 3월부터 이제 뭐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동차는 어떻게 해요? 동차를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모든 시험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동차에 있어서 가장 빠른 동차 전략은 가장 빠른 1차 합격이 가장 빠른 동차 전략이에요. 가장 빠른 1차 합격이 가장 빠른 동차 전략이니까 올 1년 동안 종합반, MS반 하시면서 여러분들 우리 목표 단순하게 한 것처럼 2021년 꼭 합격하실 수 있도록 바라겠고요.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종합반 하시면서 학원 선생님들 많이 이용하세요. 여러분들 비싼 돈 내고 학원 다시니까 학원이랑 선생님들 최대한 많이 이용하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뭐 궁금한 사항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문의를 하시고 학원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기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저 같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부원장인데 이제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중에는 거의 없고 이제 주말에만 학원을 나오다 보니까 뭐 개별적인 상담 같은 경우 주말 같은데 요청하시거나 우리 조윤중 변리사나 우리 다른 변리사 선생님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학원 생활에 불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2층 데스크의 직원분들 항상 상주에 계시니까 우리 직원분들한테 얘기를 들으시고, 예,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주말 아까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뭐 기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2층 내려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